안녕하세요. 친환경 직구미기를 하고 있는 아이생각수의 박동환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예. 친환경 인테리어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친환경 인테리어를 하게 된 계기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 원인 모로 이제 피부 질환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친환경 직구미기를 하면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라는 게 생소했을 때 그냥 피부 질환으로 여기고 이제 스테로이드 연고를 갖다 발랐을 때 소위 얘기하는 직방 낫게 되었던 것을 목도를 했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연고 양도 늘었고, 지금에서 아는 거죠. 내성이라는 것도 내성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양도 늘었고 잘 낫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매스컴이나 그 언론에서 환경성 질환이니 아니면 유전적인 요인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장 이제 자신 있던 분야인 그 환경적인 분야에서 이제 집을 친환경 직구미기로 한번 바꾸어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접근했던 것이 큰 친환경 인테리어의 계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누구나 똑같지만 아빠로 살아가고 엄마로 살아가는 건 누구나 어렵지만, 어쨌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가 피부 진무름에 또 가려움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친환경 직구미기를 하고자 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산속을 찾아 황토를 찾게 되었고, 또 숯가마를 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실내질 공기를 정화하는 부분에서 이제 수세 효용이나 이런 걸 많이 공부하게 됐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뭐 벽지나 바닥재를 천연 소재인 천연 벽지, 그리고 비접착 원목 마루를 시공을 했고, 더해서 이제 가구까지 솔리드 원목을 사용해서 직접 손수 제작하면서 환경 변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사실 저도 기적과도 같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느 순간서부터 보습제량이 줄었고 가려움증도 상당히 완화가 됐고, 이런 과정이 한 달을 지나 두 달을 지나 세 달째가 되는 순간 우리 아이들이 깜짝같이 피부 진무름증서부터 모든 것이 이제 말하자면 아토피에 탈출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를 계기로 이제 사업적인 방향도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고, 그 시점이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자 저한테는 사업적으로 친환경 직구미기를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기 때문에, 계기로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피부 질환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친환경 인테리어 공정은 일반 인테리어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친환경 인테리어 공정은 뭐 일반 인테리어에 비해서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뭐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목공사를 한다든가 페인트를 한다든가 전기 조명을 한다든가 때로는 가구를 한다든가 모든 공정은 똑같은데, 그 과정의 섬세함과 디테일함 그리고 정성은 이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먼지도 많고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이거를 일반적인 인테리어를 놓고 보면 방 안 가득 쓰레기를 쌓아놓고 한 차가 됐을 때 배출하지만, 저희는 분야별로 파트별로 나오는 쓰레기는 당일 배출을 원칙으로 하면서 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틀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집중한다라는 것은, 햇살 좋은 날 우리가 빨래를 널어놓고 그 보송보송한 빨래를 거칠 때 내가 찌든 땀이 있는 상태에서 때가 켜켜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보송보송한 옷을 걸친다고 제가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샤워를 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정말 보송보송한 옷을 햇살 가득한 날에 그 빨래를 내 옷에 걸쳤을 때는 그 기분이 정말 날아갈 듯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친환경 인테리어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은 과정도 공정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붙여지는 마감재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또 믿고 맡겨주시는 분들한테 또 나는 건강한 집을 꾸몄어라는 플라세보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런 디테일, 섬세함, 정성의 차이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장을 매일 청소도 매일 하신다고 들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하는 거는 이제는 뭐 습관과도 같은 거죠.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공사가 이제 끝을 마치고 과정 저녁에 퇴근을 하셔가지고 내 집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고객님들이 보러 왔을 때 너저분한 현장보다는 깔끔하거나 정리정돈이 되어진 현장을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소한 게 사실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기까지가 사실 힘들었지만 지금은 뭐 습관과도 같은 것입니다. 독성중화라는 걸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독성중화 이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독성중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저한테는 뭐 이유 자체가 없는데 질문이니까 풀어보자면 이제 건축의 토대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골조 부분인데 골조 부분을 이루는 시멘트의 제조 과정을 본다 그러면 사실 간단한 부분입니다. 99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천연 소재로 만들어지던 시멘트가 그 폐기물을 이용한 소재로 만들어지는 과정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집니다. 그 시점을 계기로 아마도 유수 언론이나 모든 SNS나 모든 곳을 찾아보면 환경성 질환이나 아토피가 창궐할 정도로 한 집 걸러 한 집에 그런 환경성 질환이 이제 창궐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막연하게 뭐 역학조사를 제가 해본 거는 아니지만 시멘트에 따른 부분 그리고 케미컬 소재 이제 플라스틱을 응용을 해서 그 건축 소재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소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가소재의 사용 범위가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PVC, 인테리어 필름서부터 모든 곳에 마감재가 케미컬 소재가 점령을 하게 됩니다. 더하기 이제 시멘트의 제조 과정의 문제에서 VOC나 포르말데히드, 4대 중금속, 때로는 라돈까지 정말 이게 우리가 집이라고는 하지만 도깨스실에서 산다 그럴 정도로 정말로 열악한 실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느냐가 저도 관심거리였고 제가 어떤 제품으로 이 내용을 바라봐야 되는지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 이제 자연 소재에 기대게 됐고 거기에 숯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때로는 참숯을 쓰기도 했고 지금은 이제 대나무 숯 활성탄을 이용해서 무기 계열의 이제 중화 바인다를 써서 인체에 가장 안전한 소재로 독성중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독성중화를 하고 나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좋은 소재로 했어가 아니라 사람이 그냥 바로 느낍니다. 오감으로. 눈이 또렷또렷해지고 냄새가 뭐 당연히 청량한 냄새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 그래서 독성중화라는 프로그램은 저에게서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 아이템이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수술 바르고 이렇게 나서 객관적인 어떤 수치적으로도 그걸 확인하셨어요? 독성이 나오는 게 줄어드는 것들. 이게 기존에 나오던 게 이제 천연 소재를 이용해서 케어를 했는데 무엇이 더 나온다 케미컬 소재처럼 그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가 줄었는지가 관건인데 고객님들한테 제가 뭐 비용을 받고 하는 거지만 독성중화를 하고 나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데 어떤 고객님들은 저 몰래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해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한테 얘기하기가 멋쩍으니까 선물 보따리 사오셔가지고 얘기하면서 제가 어제 죄송한데 몰래 측정을 해봤더니 우리 집에 포르말데히드가 제로가 나왔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VOC가 정말로 양호 수치 기대하지도 않았을 만큼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연 소재의 가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댈 때 내어주려고 하는 게 자연의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올바로 바라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환경 도배, 친환경 마루를 시공하시잖아요. 네. 그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람과 소통하는 마감재를 써야 된다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벽지 하나만을 보게 되더라도 천연벽지가 그냥 말로만 천연벽지인 게 아니라 재지 후에 목분이 뿌려지고 거기에 일라이트라는 광물질서부터 그로 인해서
목분이나 일라이트에 의해서 습도 조절이나 VOC를 탈취하는, 또 냄새를 탈취하는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연벽지에 접근은 건축 구조의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히 천연벽지에 접근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바닥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바닥재가 우리가 기본적인 에버리지 평수를 한 30평형대를 놓고 본다 그러면, 일반적인 마루를, 본드 마루를 본다 그러면 한 250kg 가까이 접착제가 바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좋고 나쁘고의 관점 없이 바라본다면 아무렇지도 않겠지만, 사실 내 집에 250kg의 케미컬 소재 접착제를 놓고 깔고 산다고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느낌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친환경 직구미기를 할 땐 제가 비접착 원목을 사용을 하는데, 비접착이라는 것은 그 옛날 건물로 우리가 놓고 보면 고건물들도 접착제를 사용하지가 않았고요. 천년을 이어오는 고건물들이 못이나 본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접착의 마루도 마찬가지로 짜임입니다. 혀와 홈을 만들어서 앵글링을 시켜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형이 없게끔, 그리고 만들어지는 나무도 착한 수종을 택해서 생분해성 수지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당연히 친환경 벽지와 마루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자명한 것이겠죠. 이런 부분으로. 또 비슷한 질문인데요. 네. 기존의 인테리어는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존재할까요? 기존 인테리어의 소재는 케미컬 소재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점서부터 공사 끝날 때까지 케미컬과 친구가 되어져서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건강에 악영향이 없다 있다를 놓고 보기에는 정말로 심각한 수준이고요. 독성 화합물을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줄여주느냐, 그것이 악영향으로서부터 어떻게 피해가느냐인데, 일반적인 인테리어에서의 독성 화합물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독성 화합물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켜켜이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촘촘히 쌓인 VOC나 포르말데히드나 여러 가지 중금속 부분들이 결론적으로는 면역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아토피가 비염, 천식이, 환경성 질환을 달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영향의 가장 큰 것은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 아픔을. 그래서 이것을 바꿔가야 되는 부분은 결과론적으로는 친환경 직구미기에 한 발 더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